일단은 이 19번 지문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한번 볼 건데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burden 있죠. 주절의 동사에 해당하는 burden에 걸리는 동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된다. burden에 걸리는 주인이 되는 문장인 주절의 동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선택지가 전부 다 얘들아 선택지의 품사가 뭐야? 다 품사가? 형용사. 품사는 단어의 종류. 이행문 1페이지에 나오죠? 전부 다 형용사거든?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3번 형광펜 치면 돼. 그 다음에 20번 지문에서는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한번 찾아볼래? 수능에도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 병렬을 찾아라. 병렬이란 뭐냐?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 사이로는 형태가 같아야 된다. 그럼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알아야죠? 해석을 해봐야죠. 해석.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지금 이 지문에서 빈출되는 문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써줄게. convince A that 주어 동사. 이 문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 SV는 주어랑 동사라는 표시고 A에게 뭐뭐라고. 얘들아 convince 뜻이 뭐래?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convince A that 주어 동사하면 A에게 뭐뭐라고 설득하다 이런 뜻이 있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고 설득하다. 여하튼 이것을 참고해서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여기 that 있잖아. that. 이 that에서 무슨 가로 묶었어? 네모 가로. that의 쓰임이 많잖아. 근데 네모 가로로 묶었다는 건 that의 쓰임이 뭐라고 판단한 거야 우리? 그쵸? 접속사. 이 문장의 첫머리 보면 설명 아래 주어가 없이 바로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만 있으면 우리 이거 명령문이라고 하잖아. explain은 설명하다죠. 명령문이니까 해석 어떻게 설명해라. 그들에게 설명하래.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의 쓰임은 뭐야? explain의 긴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거든. 질문은 뭐냐면 이 접속사 that에 걸리는 주어를 찾으면 돼. 접속사 that에 걸리는 주어를 찾아봐라. 우리가 괄호 사용을 약속한 대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적절하게 묶으면 접속사 that에 걸리는 주어가 보일 것이다. 그 다음 21번 지문으로 넘어가서 그 서영이 형광펜 있니? 노란색, 하늘색, 분홍색이 필요한데 이 하늘색 형광펜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는 거고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얘들아 is로 지칭된다는 건 단수명사를 지칭한다는 거죠. 혹시 복수명사를 지칭하는 거였으면 it이 아니라 뭐를 쓸까? 그쵸? 주어 자리니까 they를 썼겠죠. they. 단수명사를 지칭하는 거니까 it이라는 단수 대명사를 쓴 거야. 대명사는 뭐야? 명사를 대신하는 말.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한다. 그 다음 문맥상 이제 중요한 단어나 표현에 이렇게 3번 형광펜을 치거든. 문맥상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이면지에 한글로 써라. 한글.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 다음에 역시나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this. 이것은 정보를 요구한대 얘들아. 22번 지문의 두 번째 줄에 this가 이것이 정보를 요구한다는데 도대체 문맥상 이것이 무엇인지. 역시나 한글로 써야죠.
문맥상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주저 so important로 시작하잖아. 근데 얘들아, important 뜻이 뭐야? 중요한.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화면 봐봐. 이렇게 주어 표시하면 어때? 틀리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 명사.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종류인 품사는 명사밖에 없거든.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 커뮤니케이션이죠. 동사는 뭐야? 주절의 동사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얘 의문문도 아니야. 의문문도 아니야. 저기 마지막에 로월드 보면은 마침표로 끝나서 평서문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걸까? 도치에서. 그쵸? 도치되어 있는 거죠.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나와 있는 표현이 있다. 영어는 단순하다. 주어가 어떠한 행동이고 상태인지가 중요하니까 주어랑 동사 어순인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야. 이 글쓴이에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중요 표현을 문두로 나오면 이거 우리 어떤 괄호로 묶기로 약속했어? 중괄호 강조 표현. 근데 아무 표현이나 문두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나오는 경우 3가지. 첫 번째, 부정어구. 2번째, 장소 방향의 부사구. 3번째, 보어. 그럼 이건 몇 번째에 해당돼? 3번째인 보어 강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강조 표현이 문두로 나오면 뒤에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게 문법적 약속이야. 규칙이야. 보어가 강조돼서 문두로 나오면 뒤에 주어랑 동사의 순서가 바뀐다. during a disaster는 얘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왜? 전명이니까 동그란 가로로 묶잖아. 근데 이거 해서 꼼꼼히 해보면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고 싶냐? so that 구문이죠. 너무 A에서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하다. 여기에서 that은 결과의 접속사야. so that 구문에는 우리 동그라미 2개 치기로 약속했거든. 그리고 that은 결과의 접속사야.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너무나 중요해서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재난 동안에 너무나 중요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재난 동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 일반적인 사회적 장애물이라는 게 자주 낮아진다. 의사소통이 중요해서 일반적인 사회적 장애물이라는 게 낮아진다는 건 위급 상황에서는 안 할 것도 하게 된다. 옆 사람한테 막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 다음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더 비교급 문형 나왔잖아. 그쵸? 비교급. 얘 비교급 이렇게 쳐야겠네. 더 비교급 나온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끊죠. 주어죠. 지금 동사는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여긴 이렇게 전명이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을게. 그 다음에 쉼표 뒤쪽으로 다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이렇게 나오죠. 비교급.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선으로 끊고 주어는 requirement고 동사는 becomes네. 이거 한번 적절히 해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 다음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한번 찾아봐.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펜 사용하는 색깔에는 의미가 있으니까는 전부 다 구분해서 필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위에서 3번째 줄 23번 지문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일부 과학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이렇게 네모로 칠게. 1번 형광펜으로. 얘들아, 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또 others라는 표현이 자주 이 세트처럼 출제되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 other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문맥상이 others가 의미하는 건 뭘까? 얘를 풀어서 쓰면은 일부 과학자들은 블라블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걸 순수하게 객관적인 pursuit,
일로 본대. 그럼 여기서 others를 풀어서 쓰면 뭐가 돼? Other scientists. 그쵸? other scientist가 되는 거죠. other scientist. 그러면 일부 과학자들이 가진 생각과 다른 과학자들이 가진 생각이 대조되는 거거든? 이거를 이면지에 한글로 쓰면 돼. 이게 답의 근거니까.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했다는 뜻이죠. 일부 과학자들과 그 다른 과학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면지에 쓰시면 됩니다. 까먹을 것 같으면 이면지에 질문을 적어놔야지. 그 다음에 이 위치의 선행사를 찾으면 된다. 지금 내가 빨간색 동그란 가로로 묶은 이 위치의 선행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동그란 가로로 묶은 대세 선행사를 찾으면 돼. 얘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대세 선행사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야. 질문에 대한 답변 쭉 달면 된다. 19번 질문. 여기서 보면 일단 이 사람이 선택지 2번 nervous 긴장해 있다가 relieved 이제 안심한 안도한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긴장했다는 부분은 이 사람이 지금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긴장했다는 걸 어떤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냐? trembling 몇 번째 줄? 8번째. I replied with a trembling voice. 이 부분도 괜찮겠네요. nervous 긴장해 있다는 걸 나는 답변했다. trembling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했다. 이 부분도 이제 긴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좀 더 위에 있는 표현 중에 그치? uneasy. I felt uneasy.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불안했다. felt 감각동사죠.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니까 대표동사 7페이지 외운 친구는 알고 있죠? look, smell, taste, sound, feel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는 거 uneasy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안도했다는 것은 이 부분이잖아. who 이래 who as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세모가로를 묶으면 되죠. I walked away. 내가 걸어 나오면서 그 짐이 근데 어떤 짐이야? 내가 carried 그 지녔던 짐이 비록 내가 뭐 했을지라도 I did nothing wrong. 나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녔던 짐이라는 게 burden에 걸리는 동사는 vanished죠. 사라졌답니다. into the air 공중으로. 그쵸? 긴장됐다는 걸 이제 짐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죠. 잘못하진 않았지만 내가 가졌던 짐이라는 게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여기서 이 부분을 안도했다는 표현은 이 부분이죠. 짐이라는 게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아, 이 사람이 안도했구나. 이제는 내 어깨라는 게 once 한때는 weighed down 무엇을 무겁게 짓누르다. weigh down이 무엇을 무겁게 짓누르다라는 뜻이 있거든. 내 얘들아 어깨는 짓누른 게 아니라 짓눌린 거니까 지금 과거분사 형태가 쓰여져 있는 거잖아. 그쵸? 한때는 무겁게 짓눌렸던 나의 어깨라는 게 이제는 이제 쫙 펴졌다는 거죠. with comfort 그 편안함과 함께. 여기서 이 comfort라는 것도 relieved의 답 근거가 될 수 있고 편안함, relieved, comfort. 그 다음에 20번 문장. 20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주절의 주어는 어디다가 표시하면 되냐? convincing. 동명사 주어.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면은 동사는 단수 형태여야 되잖아. 해석까지 병행했을 때 convincing에 걸리는 동사는 뭐야? isn't죠.
그럼 뒤에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될까? convince A 대 주어 동사 문형을 알면은 이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뭐야? Your children이죠. 너의 아이에게 A에게 단순히 convincing 설득하는 것은 동명사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 대절에 걸리는 게 그러니까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바로 이 대절이죠. 목적어 두 개가 병렬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if는 우리 항상 했듯이 이렇게 세모가로로 묶으면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올까? Stop A from B. 얘는 해석 어떻게 해? A가 B 하는 걸 막다. 이행문에 나오죠 역시나. 동명사 페이지에. 좀 뒤쪽에 있거든. Stop A from B. A가 B 하는 걸 막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 단지 설득하는 것은 너의 아이에게 걱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설득하는 것. 그리고 뭐라고 설득하는 거야 또? They will be more content. 그들이 더 만족할 거라고 설득하는 것은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이 걱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they는 누굴까? children을 얘기하는 거겠죠? children은 복수 형태니까 단지 설득하는 것 너의 아이에게 걱정이 의미가 없다고 설득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만족할 거라고 설득하는 거 만약 그들이 즉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때? 멈추지 못할 것이랍니다. 막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들이 뭐 하는 걸? 걱정하는 걸. 여기서 them도 역시나 누구겠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걱정 그 의미 없다. 걱정 안 하면 너 더 만족할 걸? 이렇게 설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네.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에서 너네같이 젊은 사람들은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 믿는 것처럼 보여. 뭐라고 믿는 것처럼 보여? 걱정이라는 게 마치 삶의 그쵸 현실 삶의 현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얘들아 over which 얘 over는 품사 전치사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쫄 거 아무것도 없죠.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우리 어떻게 표시하기로 약속해서? 동그란 괄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동그란 괄호로 묶고 뒷문장은 구조를 이해해야지 해석이 돼. 일단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고 쫄지 말고 그 다음에 뒷문장은 어때? 완전하니까 이제 주어랑 동사도 있고 이렇게 목적어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고 이렇게 네모 괄호로 묶잖아. 난 그러면 구조는 이해했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위치에 선행사를 넣어가지고 이 over 붙여서 해석하면 돼. 어떤 이유에서 젊은 사람들은 믿는 것처럼 보여. 걱정이라는 게 삶의 현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겠어? 그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위치의 선행사는 a fact of life인데 하나만 선행사 찾으라고 하면 결국 fact거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의 혹은 어떠한 통제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응? 걱정은 삶의 현실이야.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믿는데 청소년들이 걱정은 자연스러운 거 어쩔 수가 없는 것 이런 식으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들은 심지어는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멈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계속 걱정만 해. 그러므로 이제 이게 답의 근거가 되잖아. 너는 설득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 위에 처음에 써준 거랑 문형 똑같죠? convince A 대 주어 동사잖아. A에 해당하는 게 them이죠. 그 다음에 너네 복습할 때 헷갈릴까봐 똑같은 펜으로 해줄게. 대세 걸리는 주어는 worry잖아. 동사는 뭐야? 접속사 빨간색 네모 가로로 묶은 거에 걸리는 동사는 이제 is죠. 그 다음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요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 것 같아? 니네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동사 뭐 오른쪽에 이거 화면 보면 등위 접속사 기준으로 오른쪽은 여기다. 오른쪽부터 하는 사람 먼저 찾거든. 오른쪽에 있는 is랑 왼쪽에 있는 is가 병렬되는 거죠.
예습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지금 하면 미술 시간 예습을 해라.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예습을 안 해온 상태로 이렇게 구조파악만 하는 거. 왜냐면 자기의 고민이 있어야지 도움이 돼. nothing more than은 이게 only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only? only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 해석이 어떻게 돼? 그러므로 너는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뭐라고 설득해야 돼? 걱정이라는 건 마치 like guilt and fear. guilt는 뜻이 뭐야? 죄책감. fear은 두려움. like는 얘 뭐로 나온 것 같아? 예시죠. 예시. like such as including 예시. 걱정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처럼 오직 뭐야? 감정이야. 그리고 like or emotions 얘도 똑같아. 동그란 가로로 묶고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처럼 like 좋다 이렇게 하고 모든 감정처럼 걱정이라는 것은 be subject to 영향을 받는다.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의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돼? 걱정은 감정일 뿐이고 의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된대. 이게 답의 근거죠. 텔은 여기에서 수요동사니까 역시나 뒤에 목적어 2개 나오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래? 그들이 뭐 할 수 있어? 걱정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해주래. 그들의 인생으로부터. 일단은 여기서 동그란 가로 묶을게.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by ing 뭐뭐? 함으로써. 신입생만 알면 되는 표현이죠. 이거 아무리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이걸 모를 수는 없죠. by ing를 모른다? 그건 심각하죠. 문제가 지금. 기존에 나랑 한 달이라도 공부했던 친구 중에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해.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근데 어떻게 도대체 그 아이들이 걱정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들의 삶으로부터 단순히 거절함으로써. 거절하면 돼. 거부하면 돼. 그것에 뭐 하는 것을? attend to? 신경 쓰는 것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거부함으로써. 그들에게 설명해. 여기서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야? 밑에 줄에 they죠. 만약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they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부사절 접속사를 모르는구나. if는 부사절 접속사라 꾸며주는 말인데 세모가로 열면 되죠.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죠.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끝나는 데는 친절하게 뭐가 찍혀 있다고? 쉼표. 너무 쉽다.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다. 부사절 접속사 끝나는 곳에 쉼표가 있다.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걱정하면서 행동하는 걸 거부한다면 무엇과 관련 없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이 없이 걱정하면서 행동하는 걸 거부한다면 그 아이들은 마침내는 걱정하는 걸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나오네.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을 거래?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경험하는 걸. 뭐를 경험하는 걸 시작할 수 있을 거래. 컨텐트먼트 뜻이 뭐냐?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걱정이 없는 삶에 수반하는 만족감이거든. 걱정 안 하면 만족감이 오거든. 그거 느낄 수 있을 거래. 일단 빨간색 네모가로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그러니까 답의 근거는 5번. 아이에게 자기 의지로 걱정을 멈출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대. 얘 need to 나온 그 부분을 1번 형광펜으로 치면 되죠. 어디냐? therefore 미치죠. 이 부분이죠. 그 아이들에게 알려줘라. 걱정이라는 게 단지 감정이고 그 다음에 의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걱정은 멈출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답의 근거로 찾으면 되고 그 다음 21번 지문. 2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갑자기 창의성이랑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재즈밴드가 왜 나오냐? 재즈밴드를 만들어라가 문맥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21번 지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얘들아 주어는 뭘까? 오브젝티브죠. 근데 이거 오브젝티브 형용사 아니야?
어떻게 주어가 되는 거지? 오브젝티브가 형용사 뜻으로는 객관적인, 명사로는 목표. 오늘날의 정보 시대에서 많은 회사에서 그 다음에 많은 팀들에서 적절하게 전명은 동그란 괄호로 묶어주면 되죠. 정보 시대에서 많은 기업과 팀에서 목표는 뭐래? 노론걸은 뜻이 뭐야? 더 이상 뭐뭐? 그쵸? 더 이상 뭐뭐 않는. 얘들아, 오늘 같은 정보 시대에서 목표는 더 이상 오류 예방이 아니래. 그리고 replicability, 반복 가능성이 아니랍니다.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그것은 creativity, 뭐래? 창의성, 속도, 그 다음에 keenness, 명민함이 뭐냐? 날카로운 거다. 날카로운 것, 날카로움, 명민한 게 총명하고 빠릿한 사람들 있죠. 총명하고 빠릿한 사람들을 명민한 아이라고 얘기하거든. 얘들아, 여하튼 창의성과 속도와 이 명민함이라는 게 25인데 무엇이 창의성과 속도와 명민함이라는 걸까? 바로 오브젝티브. 오늘날에는 얘들아, 잘못을 안 저지르고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의성, 속도, 날카로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네. 근데 산업시대에서 있잖아. 그 목표는 뭐였어? 산업화 시대에서 목표는 minimize variation, 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변화라고 해석할게.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답니다. 산업화 시대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창의적인 기업에서는 오늘날 그 변화를 최대화한, 미니마이즈는 최소화하는 거잖아. 얘들아, 산업 시대에서는 목표가 변화하면 안 돼. 변화를 최소화해야 되거든. 집중. 근데 창의적인 기업에서는 오늘날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어때? 필수야. 과거에는 변화하면은 안 됐거든.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 변화가 필수라고 변해야 된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 EST니까는 얘 최상급 표현이죠.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빅은 큰이죠. 비기스트는 가장 큰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가장 큰 위험성은 뭐야? 실수를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어떠한 상황에서는 실수를 하는 게 위험이 아닌 걸까? 뭐라고 적었어? 규원이 뭐라고 적었니? 그쵸? 변화가 필수인 상황이죠. 변화가 필수인 상황. 변화가 필수인 상황. 나는 몰랐는데, 난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복습하면 되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창의적인 기업에서는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필수인데, 이렇게 변화가 필수인 상황에서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게 실수하는 거 별것도 아니야. 실수하는 거 괜찮아. 응? 가장 큰 위험성은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혹은 뭐야? 일관성을 잃는 게 아니라, 얘 혹시 눈치채는 애 있니? 나데이 뭐야? 나데이 이 세미콜론은 but. 그것은 fail to는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fail to 뭐뭐하지 못하다. 실패하다라고 해석해도 돼. 근데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거든. 변화가 필수적인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가장 큰 위험성이라는 게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관성을 잃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위험해? 최고의 재능을 attract,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 인재 놓치는 게 위험해. 오늘 같은 상황에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발명해내지 못하는 거. 혹은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거. 빠르게. 언제? 환경이라는 게 변화할 때. 결국에 이 5알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to change랑 왼쪽에 있는 to inven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o attract,
to attract, to invent, to change가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consistency 뜻이 뭐야? consistency 일관성, consistency 일관성. repeatability는 반복 가능성. repeat의 ability가 붙는 거죠.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이라는 게 얘들아 일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거 이거 되게 긍정적이어 보이잖아. 근데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는 이게 어떻대? 억압할 가능성이 있대.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를 억압해? 새로운 생각을 뭐보다? 너의 회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기보다는 응? 그러니까 얘들아 일관성이랑 반복 가능성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긍정적이지 않아. 긍정적이지 않아. 많은 작은 실수들 있잖아. 가끔씩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런 게 뭐해? 조직이 빠르게 배우는 걸 도와. 물결은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나오죠. 그러니까 얘들아 오늘 같은 시대에는 일관성이랑 반복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실수라는 건 어때? 고통스럽긴 하지만 조직이 빠르게 배우는 걸 도와. 실수하는 거 오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어때? 오히려 좋아. 괜찮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무엇이? 실수가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혁신의 사이클에 있어서, 순환에 있어서 혁신하려면은 실수를 해야지. 실수로부터 배워야지. 이러한 상황에서 규칙과 과정이라는 것은 또 나오는 노론 걸 더 이상 최선의 답변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하지만 작은 실수가 조직이 빠르게 배우는 것을 돕고 혁신순환의 중요한 부분인 상황. 그쵸? 실수가 배움의 기회이자 나는 너네 헷갈릴까봐 여기 뺏었을까요? 실수가 배움의 기회이자 실수가 배움의 기회이자 혁신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 실수가 배움의 기회이자 혁신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 야 실수해서 배우고 혁신하는데 규칙이랑 과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지. 더 이상 최선의 답변이 아니지. 심포니 그 교양 악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뭐야? 너가 going for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going for 여기에서는 추구하다라고 해석할게. 교양 악단 혹은 교향곡이라는 것은 너가 추구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갑자기 교양 악단이 왜 나왔을까? 교양 악단이라는 걸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 그쵸? 규칙과 과정이라는 것을 대신하는 것 같죠?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규칙과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 문맥상. 그쵸? 이렇게 연결시켜 놓을게. 아 교양악단 교향곡이라는 게 뜬금없이 무슨 음악을 얘기해. 지금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규칙과 과정을 비유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글 쓰니까 뭐라 그래? conductor 뜻이 뭐냐? 지휘자와 sheet music 악보를 남겨둬라. 뒤쪽에 버려라. 그 다음에 재즈 밴드를 만들어라. 결국에 재즈 밴드를 만들라는 것은 선택지 1번 뭐해라? 변화를 촉진시켜라. 조직 내에서. 이게 답이죠. 2번은 어떨까 얘들아? 흐름으로 봤을 때 변화의 스코프는 뜻이 뭐야? 범위. 변화의 범위를 제한해야 돼. 변화하면 안 돼. 지금 사업에서, 기업에서 반대죠. 이 리밋 때문에 아닌 거고. 3번은 어때?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 되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아니잖아.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수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미니마이징 때문에 안 되고. 4번은 뭐 팀워크를 촉진시켜. 팀워크는 1도 안 나왔어. 팀워크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속어. 5번은 어때?
혁신을 공유해라. 충분한 시기 동안 혁신을 공유하라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 가장 직접적인 답 근거가 되는 건 뭘까? 변화라는 걸 촉진시키라는 바로 이 부분이죠. 화면 한번 봐봐. 여기에 쳤는지. 이 질문 여하튼 구구절절하긴 한데 여기 나오잖아.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핵심이다. 변화를 촉진시켜라. 여기잖아. 응? 변화를 최대화하라. 변화를 촉진시켜라. 변화해라.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뒤에는 이제 구구절절 부연 설명이고 왜 그래야 되는지. 한 줄 정리, 정보화 시대의 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되고, 그 다음 22번 지문. 22번 지문에서는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 내가 질문 던진 게 있으니까. 22번 지문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situation이잖아. 동사는 이거죠. 그 다음에 require, 얘들아 이거 대표 동사 중에 무슨 동사야? 그쵸. allow료 동사죠. allow A to 부정사. 목적격 보어에 물결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응? 물결은 전부 다 목적격 보어거든. 어떤 새롭거나 혹은 threatening은 뜻이 뭘까? 위협적인 상황은, 새롭거나 또는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요구한답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결정을 하도록. 그리고 이것은 정보를 요구한다는데 이것은 뭘까, 성현아? 무엇이 정보를 요구할까? 새롭거나 위협적인 상황. 괜찮네요, 그것도. 또 예리는 뭐라고 썼니? 효원님. 새롭거나 위협적인 상황은 정보를 요구한다. 그것보다도 뭐가 맥락상 더 적절할까? 하랑이는 뭐라고 썼냐? 똑같은 거 썼어요? 결정을 내리는 게 정보를 요구하겠죠. 결정을 내리려면 정보를 요구하겠죠? 여기로 연결시킬게. 결정을 내리는 건 그리고 정보를 요구한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해석되는지 봐봐. 너무나 중요해서 의사소통이 그 재난 동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적 장애물이라는 게 자주 내려간다. 다 안 읽을 거다. 우리는 그래서 얘들아 갑자기 뭐 버스가 안 와. 2시간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안 오고 갑자기 그 소화 알람음이 막 1시간 동안 울려. 그럼 우리 뭐해? 낯선이에게 말 걸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낯선이에게 말을 걸죠. 그쵸? 응? 물어보잖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혹시? 그럼 이건 해서 더 중요할수록, 사건이 특정 대중에게 중요할수록 더 세부적이고 urgent는 뜻이 뭐야? 긴급하다. 뉴스에 대한 필요 조건이, 요구 조건이 더 긴급하다. 사건이 중요할수록 우리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긴급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들아 루머라는 게 시작된대. 왜 시작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집단이 to be in danger, 위험에 처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비록 그 루머라는 게 어때? unproven, 증명되지 않을지라도 이 빨간색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오른쪽에 있는 뭡니까? 빨간색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feel. 왼쪽에 있는 believe. 그쵸? 너무 쉽다. 우리 세모가로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세모가로로 묶은 다음에 얘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장의 구성 성분상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이 아니라 구조로만 보면은, 애들아 화면 보면 지금 결국에 얘 because 부사절 안에 걸리는 게 people이고 동사가 believe잖아.
그 다음에 이 and 사이로 뒤쪽에 다시 한번 feel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 없으면은 문장이 어때? 문장 어때? 틀린 문장이 되니? 얼도 얘 있으나 없으나 문장의 구성상은 상관이 없다. 응? 한번 루머라는 게 시작된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집단이 위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느낀답니다. 없다고 생각해봐. 뭐라고 느낀대? 그들이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얘 괜찮잖아. 구조적으로도 괜찮은 거야. 얘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이 뭐야? 얘 부사절 접속사지. 부사절 접속사를 짧게 쓰면 뭐야? 이거 쓰지 마라. 이행문에 그대로 나오니까. 부사절 접속사를 짧게 쓰면 얘 분사구문이잖아. 얘 특징이 뭐야? 첫 번째, 주절의 부연설명. 두 번째, 위치가 자유롭고. 세 번째, 여러 개가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세모가루로 묶는 모든 것들이 문장의 필수적인 구성 성분이 아니라 부연 설명하려고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 비코즈에서 이렇게 세모가루 연 거 있잖아. 여기서 열었죠. 얘 이거 여기서 닫았잖아. 그럼 얘 없으면 어때? 전부 다? 문장 얘 맞는 문장 돼? Rumors start 어때? 괜찮아. 루머는 시작된다 끝이야. 근데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주절을 부연 설명. 주절을 부연 설명. 루머가 언제 시작되는지 부연 설명. 왜 시작돼? 사람들이 믿어서 시작돼. 그들의 집단이 위험에 처했다고 믿어서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느껴서 시작되는 거야. 그들이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너무 쉽죠? 그러니까 세모가루로 묶는 거는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잊지 않아도 된다. 구조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죠. 루머는 시작된데 사람들이 믿어서, 그들의 집단이 위험에 있다고 믿어서, 그리고 그래서 비록 추가적으로 루머가 증명이 안 돼도 뭐라고 느껴? 그들이 그걸 전달해야 된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머가 증명이 안 된다고, 그러한 정보 증명이 안 돼도 전달하는구나.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되냐? feel 오른쪽에서 우리 이렇게 네모가루로 묶어야 되는 건 알죠? 왜 네모가루로 묶어야 될까? 목적격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략되는 경우가 접속사 중엔 한 가지고 관계대명사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근데 그거를 모르죠. 계속 이행문을 암기하면 된다.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돼? 위기 상황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도 전달하려는 경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답 근거는 구체적인 이 부분 괜찮잖아. 방금 루머가 시작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집단이 위험에 처했다고 믿으면 위기 상황 in danger 전달한다. 이 부분도 괜찮네. 증명되지 않았어도 전달하려고 한다. 이 부분 찾니? 답 근거로? 혹은 이 더비더비로 쳐도 돼.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문형 있죠? 이 부분을 답 근거로 표시해도 되고. 그 다음 23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문이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여기 또 나오네. 이거 심2에서 어떻게 해? 모모처럼 보이다. 모모처럼 보이다. 사람들은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뭐라고 인식하냐면은,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people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잖아. 지금 5줄이죠. 5줄. 5줄. 우리가 배운 대로 구조 파악한 다음에 직역하면 되거든? 여기에서 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네모가루로 묶으면 되잖아. recognize의 뭐야? 긴 목적어죠. 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that은 보통 접속사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 that도 생략이 가능하죠. recogn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니까 생략이 가능해. 일단 문법적 일단은 잔소리는 나중에 다 몰아서 사람들은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뭐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보여? 일단 대절에 걸리는 주어랑 동사는 명백하게 arch어리잖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기 힘들었을 텐데 혹시 찾았니? 소율이? 첫 번째는 뭔 거 같아?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첫 번째. 오른쪽에 values and ideas. 그쵸? 일단은 그게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뭐야? 트레디 tradition. O는 여기에서 뭘 표시하는 걸까? 목적 그쵸? object. O1.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는 understand O2. 이렇게 되는 거죠? 되냐? object 줄임말을 암기해라. 사람들은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예술이라는 게 문화적인 활동이라고 인식하잖아, 너네. 예술은 문화적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대. 근데 어떤 문화적 활동이야? 주로는 무엇에 의지하다? 근데 이러한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에 의지하다? 무엇에 의지해? 특정 문화적 전통. 그러니까 전부 다 전치사 on에 걸리는 목적어 3개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문화적 활동이라는 거는 문화적 전통에 의지하죠. 전통이 있어야지 내가 문화 활동도 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어때? 특정 공유된 understanding, 이해. 그 다음에 특정 가치와 생각. 근데 이러한 특정 가치와 생각이라는 건 어때? characteristic은 형용사죠. 특징적이죠. 시간과 장소의 특징적이죠. 이거 아까 배운 대로 얘 아까 over which 기억나죠? in which 나왔잖아. 쫄지 말고 일단은 우리 동그란 괄호로 묶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뒷문장은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주어랑 동사 나오는데 수동태니까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거죠. 동그란 괄호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그 다음에 네모 괄호는 이렇게 묶이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 In which the art is created. 근데 이러한 가치와 생각, 특징적인 가치와 생각, 시간과 장소의 특징적인 가치와 생각. 근데 이 시간과 장소라는 게 어때? in which니까 해석 어떻게 해? 그 안에서. 여기서 위치에서 생각은 뭐겠어? 시간과 공간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술이라는 게 만들어진대.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들지만 감히 해석이 돼야 돼. 니네 뭐라고 해? 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고 인식하냐면 예술이라는 건 문화적 활동이구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예술이라는 건 문화적 활동이죠. 한국에서 나오면 K-팝, 미국에서 나오면은 팝송, J-팝 이런 게 되는 것처럼 예술이라는 건 문화 활동이잖아. 그 문화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국, 미국, 일본처럼. 근데 이런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 특정 문화적 전통에 의지하죠. 한국도 한국 전통에 의지하잖아. 그 문화적 활동이 특정 공유된 이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한국 국민들이. 그 다음에 특정 가치와 개념.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 현 시대, K-팝의 시대,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라는 그 공간의 특징적이잖아.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현대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그 공간에서 예술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려고 들지 마. 해석해.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내용에 대해서 너네가 얘기할 수 있어. 해석도 안 되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하지만 근데 얘들아,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건 밑밥 가는 거야.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 지금 과학이야. 과학의 경우에 하지만 의견이라는 게 다르대. 일부 과학자들은 얘 like 또 나오네. 위대한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인 제이비라는 사람처럼 some scientist에 걸리는 동사는 C잖아. 얘들아, 얘 C 우리가 좋아하는 간주 동사죠. C,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잖아. 이행문 7페이지에 나오죠. 대표 동사. C,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일부 과학자들은 과학자에 대한 예시죠. 위대한 생물학자. 과학을 비슷한 관점으로 뭐라고 생각해? 과학을 역사적 활동으로 생각한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적 활동이라는 게 발생한데 특정 시기와 장소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구조 파악 해오는 친구들 한번 확인해봐.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대시랑 왼쪽에 있는 대시 이제 병렬되는 거죠.
일부 과학자들은 과학을 역사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런 역사적 활동이라는 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뭐 할 필요가 있어? To be understood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 이해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그럼 여기에서 그러한 맥락이라는 건 뭘까요, 얘들아? 어떠한 맥락에서 과학조차도 이해가 되어야 돼? 특정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특정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근데 others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또 나오죠. see, a, as, b 간주동사죠. 다른 사람들은 과학을 뭘로 봐? purely 순수하게 객관적인 일 uninfluenced 영향을 받지 않아 문화적 관점과 가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럼 여기에 우리 연결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1번 형광펜으로 치잖아. 이 however 사이로 some scientist와 다른 과학자들의 이제 대조되는 관점이 나오거든. 일부 과학자들은 뭐라고 믿는 사람들일까? 지민아, 뭐라고 썼니? 일부 과학자들? 들리게 천천히 읽어라. 들리게 천천히 이면지에 쓴 거. 문화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쵸? 일부 과학자들은 이제 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무엇이? 지민아? 무엇이 문화의 맥락에 영향을 받냐? 과학이. others는 어떤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과학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존재합니다. 그쵸? 결국에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일부 과학자들에 대한 관점 쓸게. 검정색 펜으로. 과학은 문화에 영향을 받는 역사적 활동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some scientist고, 과학은 문화에 영향을 받는 역사적 활동이다. 특정 시간과 장소, 즉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과학자들은 뭐라고 믿어? 이 위에 쓸게. 과학은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일. 과학은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대조되죠? 관점이. 가장 중요한 토픽은 과학이고, 문화에 영향을 받냐 받지 않냐 이렇게 관점이 나뉘네, 과학자들마다. 얘들아, 여기서 in, ing는 해석 어떻게 할까? 뭐뭐 하는, 대, 뭐뭐 할 때. 이러한 과학의 관점을 묘사할 때, 얘들아, 이러한 과학의 관점이라는 건 이미 앞에 나왔듯이 과학이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관점이겠죠? 철학가는 얘기한답니다.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 어떤 믿음을 얘기한대? 대신 여기에서 뒤에 구조상 쓰임이 뭘까? There is an underlying order of the world. 대신 여기서 쓰임이 동격이죠? 동격이 뭐냐? 구조상으로는 뒷문장이 완전하고 믿음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거든?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지? 과학의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철학자들은 믿음을 얘기한다면 이 철학자는 어떤 믿음을 얘기해? 대절 이하로 주어는 뭐야? 다시 한번. order. order은 뜻이 뭐야? 여기서 세계의 질서. 세계에 얘들아 근본적인 질서가 있다는 믿음을 얘기한대. 근데 어떤 이게 세계의 질서야? 단순히 거기에 비동사 뜻 존재하는 위치의 선행사는 뭐야? 질서. 뭐 하도록? to be discovered. 발견이 되도록. 동그란 괄호는 편의상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본격의 대세서 열었던 거. 과학은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철학자는 믿음을 얘기한답니다. 근본적인 세계의 질서가 있다는 믿음이죠. 근데 이 질서라는 게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거야. 발견되도록 있는 걸 그냥 발굴해내는 거야. 문화에 영향 안 받아. 객관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그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죠. 순수한 팩트의 세계가 있는 거야. 문화에 영향 안 받는다고. 응? 스트립 오브 무엇이 제거된? 근데 무엇이 제거돼 있어? 어떤 관련성이 제거돼 있어. 가치와는. 계속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과학활동이라는 건 문화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과학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뭐야? 이러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순수한 팩트에. 무엇과는 독립적으로, 어떤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contingently, 혹여라도 인간의 practices, 관행 그리고 경험과, 즉 인간의 관행이나 경험과는 상관이 없다. 독립적으로 과학이 행해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냐? 선택지 1번은 그럼 어떻게 될까? 선택지 1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misconception 뭐래? 야, 오해한다. 오해가 있다. 뭐에 있어서? 어떻게 그 실험 데이터라는 게 측정되는지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 데이터, 실험 데이터 측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아니죠. 데이터에 관련돼서 데이터 측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선택지 2번 관점. 과학이 문화적 맥락에 자유로운지 아닌지에 대한 관점이 맞죠? 답의 근거는 이 부분으로 치면 되잖아. 이 화면을 일단 봐봐. Some scientist의 입장이 뭐야? 과학을 뭘로 보는 거야? 역사적 활동으로 보는 관점이 있죠.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과학을 뭘로 봐? 순수하게 객관적인 일로 보거든. 대조되잖아. 문화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 연결어를 사이로 대조되는 것을 포괄하는 게 결국엔 2번이죠. 그럼 선택지 3번도 한번 해석해 볼게. 방법, 뭐 하는 방법이야? 문화적 편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과학적 일에 있어서. 야, 과학 활동할 때 문화적 편견 그거 최소화해야 돼? 이런 내용도 아니죠. 문화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지. 선택지 4번은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어려움. ing 또 나오네. 뭐 할 때 어려움이야? 객관성을 달성하는 게 어렵대. 뭐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그러니까 객관성을 달성하는 게 어려워? 그런 내용 아니죠. 5번 기능. 과학의 기능. 계속 나오죠. 문화적 형상을 분석할 때 과학이 어떤 기능을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문화를 분석할 때 과학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답 2번. 과학이 문화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에 대한 과학자들의 대조되는 관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한번 볼게. therefore. therefore 이하로 주어는 뭡니까? having. 동사는 is. 공식적인 그런 제한을 갖는 것은 책임에 있어서 특정 나이로부터의 책임에 대한 공식적 제한을 갖는 것은, 근데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뭘까? 대세선행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뭘까? 선행사가 뭘 것 같아요? 못하진 않네요. 아예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선행사가 복수여야 되잖아.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수일치하니까 뒤에 apply에 s가 안 붙었잖아. 그럼 선행사가 복수라는 거니까 limit가 되는 거죠. 공식적인 제한을 갖는 것은 책임에 있어서 특정 나이대로부터의 책임, 15세면 뭐 형사처벌받고 18세면 투표하는 그건가? 그쵸? 근데 이게 적용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소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어때? 15세는 형사처벌받아, 18세는
주권 가져. 이게 글쓴이의 입장에서 어때? questionable? 야, 의문스러운 관행이다. 이거 맞아? practice 연습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관행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관행이라는 건 뭐야? 인간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 인류 역사상 그걸 관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질문은 물론 다소 뭐일 수 있어? 그것이 다르게 되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아, 그것의 한계를. 개개인마다 정신 발달이 다르다고 해서 법적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냐? 이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일관적으로 제한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일단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 일단은 답이 4번이잖아. 책임을 설정하는 거죠. 무엇에 기반하여? 나이에 기반하여 책임을 설정하는 거, 그거 올바라? 답의 근거는 뭐야? 야, 적절한 거 맞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 선택지에서. 결국엔 뭐야? questionable하다. 야, 의문스럽다. 그거 적절한 거 맞냐? 응? 의심스럽다. 물론 이렇게만 답 거 치면 안 되고 전체 내용을 이해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쭉 전부 다 이렇게.